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조선 순회공연의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공연은 러시아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사랑받던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에스트라다 순회공연 형식에 러시아 내전기에 연해주 지역을 비롯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유행하던 흥행이 보장된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작품들로 짜여졌습니다. 원로 비평가 박용구에 따르면 당시 인류 영화관의 개봉 영화가 30전이었는데 이들의 공연 입장료가 1등석 2원, 2등석 1원, 3등석에 50전인 것을 보면 상당히 비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921년 4월 29일, 30일 종로 YMCA 강당에서의 공연에서 수용 능력이 500명 정도로 알려진 이 YMCA 강당에 가득 차고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안타까움을 달래며 공연이 끝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는 100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고 가는 지역마다 지역 유지들의 환영회와 성금이 매 공연마다 만원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K-팝 스타 이상의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러시아는 수준 높은 예술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들이 공연하는 예술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호기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동포로서 타지에서 힘겹게 나고 자라 고국을 처음 방문한다는 동정심의 발로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에서 이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즉 흥행이 검증된 작품들로 공연이 구성되었습니다. 넷째, 그들이 준비한 공연은 우리나라 관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들로 구성한 맞춤형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 단원들은 전문가를 능가하는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1901년 정부가 군악대 교사로 초빙한 독일인 음악가로 1899년 일본의 국가와 1902년 대한제국의 국가를 작곡한 프란츠 에케르트의 수제자로 군악대장을 지낸 배구용은 김 니콜라이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이는 조선에서 전문으로 몇 년을 단련해도 이러한 연주는 들을 수 없다라고 그의 연주를 극찬했습니다. 당시 연해주 컨설바토리 교수들은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파리 컨설바토리를 졸업한 이들로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 연해주 컨설바토리에서 수학한 한인들,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려인들의 예술적 수준이 매우 높은 이유는 아마도 이 컨설바토리 교수들이 이 고려인들의 학교를 방문해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음악과 춤을 지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조선 순회공연의 역사적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조 제외 한인 연회단으로 민족 정체성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은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의 고려인으로 구성된 소인 예술단이며 원조 제외 한인 연회단으로 일본의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통치를 사실화시키려는 선전의 도구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 내 활동은 일본의 관성연회단, 1923년 하와이 모국 방문단 등 해외 동포 예술단과 국내 순회 소인극단의 활동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1922년 2월 27일 동아일보사가 재외동포 위문회를 발족하여 재외동포의 실상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방문 공연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들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민족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독립운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조력자였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위한 연극이 종종 있었고요. 1921년 조선학생음악단, 1922년 천도교 청년회 연회단, 1922년 기독학생음악단의 각 단장들 이강, 한용헌, 곽병규는 독립운동과 또는 독립운동을 돕는 숨은 조력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려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단의 방문 공연 목적은 청년회관 건립기금 마련, 학자금 마련, 혁명 이후 전쟁과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화폐 개혁으로 살기 어려워진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연들은 비밀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한 의연금 모금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공연은 일제의 눈을 피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모금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충분했습니다. 1922년 천도교 단체를 제외한 다른 두 단체는 해산위 기독교 청년회 주최로 결성되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점을 둔 사업 중 하나는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 연계 지원을 위한 단체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는 연통부를 조직하여 국내로 특파원들을 밀파했습니다. 특파원들은 연통제 시설 선전 및 시위운동, 내외지 종교단체 유력자와 연락 등의 임무를 갖고 국내로 잡입하였습니다. 아마도 특파원을 밀파하는데 예술단은 매우 좋은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초중반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운동, 문화운동이 활발하던 한편 일본 제국주의의 소위 문화통치가 본격화된 시기여서 이러한 해외 동포학생들의 모국 방문단은 입국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난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방문 목적은 건축 기금 마련 또는 자선 모금이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한 모임을 갖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들의 공연은 국내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모일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러시아 공연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 전령사였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은 연해주 고려인으로서 자신들이 습득한 20세기 초 당대 러시아 최신 유행의 민속춤을 비롯한 민중 예술을 공연을 통해 알리는 문화 전령사였습니다. 특히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일원이며 원동대학교 동방학부 청강생인 박세면 파블로비치와 러시아에서 예술학을 공부한 김동하는 러시아 무도의 강습 활동을 통해 러시아로 대표되는 일명 서양 무도의 저변 확대에 일조했습니다. 박세면은 우리나라 신무용의 아버지인 조태권에게 러시아 민속무용 고팍춤을 가르치며 춤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끈 인물입니다. 조태권에 의하면 박세면은 예술 전반에 걸쳐 교양이 높았고 러시아 민속춤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는 1923년 8월 서울 안국동에 개인 교습소를 열고 춤을 가르쳤으나 그의 개인 교습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면은 연극단체 토월회에 플룻 연주자로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1926년까지 경성청년회 노어연구부에서 강사로 활동한 기록도 보이나 그 이후 행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21년, 22년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원 중 바이올린 명수로 이름을 날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김 니콜라이는 연해주로 돌아가지 않고 인사동 중남악기점에서 사연금, 풍금 등 음악 개인 교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술단은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몇몇 단원들은 서울에 남아 강습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러시아 및 서양의 민속춤과 음악, 그리고 사교춤의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사교춤을 비롯하여 전통춤을 제외한 일련의 서양춤들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무도의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공연의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1922년
소련의 탄생과 함께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의 순회 공연 활동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내한 공연이 지속되었더라면 한국 근대 문화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조선 순회 공연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양 민속춤과 음악의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둘째,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다는 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셋째, 무도 열풍을 통한 춤의 대중화를 가져왔습니다. 넷째, 신무용 4인방 중 조태권이 고팍춤을 추며 춤에 입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순회 공연은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연예술의 근대화에 일조했습니다. 한국 신무용의 아버지이며 개척자 조태권은 당시 보성 고보 출신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 단원인 박세면에게 고팍춤을 배우며 춤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2년 토월의 3회 공연 사랑과 죽음에서 고팍춤을 추는 조태권 선생의 모습입니다. 고팍춤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후 최승희와 함께 일본의 현대무용가 이시이 바쿠 문화에서 수학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1935년 밀레의 작품 만종의 영감을 받아 쇼팽의 피아노 작품 야상곡에 동명의 무용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전통 무용 작품에서는 보기 드문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듀엣으로 추는 형태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에 의해 전국적으로 대유행한 고팍춤이 어떤 춤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팍춤에서 곱은 한 발로 뛰다, 도약하다, 뛰어오르다, 발을 구르다 라는 뜻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으로 요새가 위치한 자포로주스카야 시치 지역의 코사크 민족들의 무술 훈련 동작에서 유래한 유일한 남성 민속춤으로 민첩하고 유연하지만 힘있는 남성성을 표현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민속춤이 바로 이 고팍춤입니다. 이처럼 20세기 초 우리 사회의 근대 문화 지도에 대지각 변동을 일으킨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활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연해주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일제강점기의 모국과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러시아라는 그들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치적인 목적은 있었지만 러시아와 한인 문화 사이의 경계인으로서 러시아 공연 문화를 역사적 조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적 조국인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연예술을 근대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보지 않았고 혁명과 전쟁으로 인한 기록의 소실, 그리고 이중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특성상 이 활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역할이 가미된 이유는 당시 역사적 상황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술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했던 사회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조선 순회 공연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